자, 주식 라이브쇼 증시 초대석 김한철 연구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성공할 수 있느냐. 한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로 살아남는 법.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을이 살아가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갑과 을 논쟁이 심할 때. 그죠? 그쵸, 그런 맞아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보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갑이고, 을이기 때문에요. 자금 여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제가 사진을 몇 가지 뽑았는데, 네네. 골머리 아픈데 그럼 투자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시대에. 일단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75%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만이 조금 어느 정도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은행 예금 정도 수준만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솔직히 더 드라마틱한 수치가 나올 수도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에 대해서 이제 주식은 큰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처음을 했는데 그 시작점이 3월 말이었다라고 하면 대박이죠. 그분에게는 주식은 정말 좋은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그리 어렵지 않은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어느 분에게는 2월 말에 시작을 했으면 정말 최악이었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주식의 큰 사이클만 알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는 사이클을 알고 큰 흐름을 관점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는 전제하에 저는 투자를 과감히 해서 돈을 자산을 불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싶고요. 물론 권장을 하기에 앞서서 언급드릴 부분은 당연히 큰 사이클을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겠죠. 앞에 얘기한 것도 사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큰 어떤 사이클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장은 사이클을 잘 알아야 된다. 이제 주기죠. 주기 사이클. 그게 이제 책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워드 막스 책 가운데요. 사이클에 대해서 경기 주기, 신용 주기 뭐 이렇게 그런 건 너무 좋습니다. 예. 사실 신용주의가 더 경기도 중요하지만 신용에 돈이 풀렸다 줄였다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워드 막스 책 좀 보시고요. 네. 큰 흐름의 사이클을 이제 인식을 하라는 거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손실을 보려고 투자하는 분은 없으나 우리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를 특별히 사실 이익을 꾸준하게 한 번 먹는 거 말고 그죠? 그렇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부분보다는 털리고 가는 사람이 많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실패하는 그러면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국민성에 좀 있지 않을까. 국민성.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빠리빨리 이제 수익을 내기 원하고 내가 투자한 금액이 내일 바로 올라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비롯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언급했던 큰 월봉의 관점, 그러니까 분봉보다 일봉이고요. 일봉보다 주봉보다 월봉의 관점에서 큰 사이클에서 보시게 된다고 하면 하루하루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고 큰 사이클을 먹으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실패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장담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월봉이나 연봉을 받고 투자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죠. 그래서 타이밍은 조그만 차트로 가시면 된다니까요. 가면 되는데 그렇죠. 흐름을 보고 그죠. 그렇죠. 월봉 정도 보면 흐름이 보이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지금의 제가 이제 투자자들과 함께하고 정보를 주면서 저도 이제 시세 판단할 때 저는 이제 주봉 정도를 일단 베이직 메인 차트로 보거든요. 예. 주봉이 한 20일 정도 주봉을 보고 맞습니다. 월봉도 보고 근데 사실은 얼마나 이게 저는 기업의 밸류를 따질 때는 사실은 연봉도 봅니다. 연봉도 보는데 월봉 연봉으로 투자 못 하죠. 실제로 매매할 때는 다시 주봉에서 이제 일봉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그렇죠. 일봉 분봉까지는 안 가더라도 타이밍이나 이런 거 보조 지표도 활용을 하시고 큰 그림을 이제 그리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월봉상에서 파동이 끝났는데 일봉상에서 파동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월봉상에서 이제 파동이 끝날 점인데 일봉상에서 단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크게 먹기 어렵겠네. 그렇죠. 크게 먹기 어렵게 되고 급락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타를 하시더라도 큰 월봉의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서 월봉의 시세가 날 수 있다고 하면 예. 일봉에서 분봉에서 단타를 과감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기 투자에서 그걸 노하우로 자기의 법칙을 체득하시는 거는 또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 증권TV 오시는 분들은 또 스캘핑이나 단타 하신 분도 많은데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장기 투자를 해야지 그랬는데 사실은 그럼 장기 투자해서 과거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장기 투자하고 시장을 신뢰해서 기다렸을 때 수익을 내줬느냐? 우리 시장이 사실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라고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길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길을 못 찾고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증권사 좋은 일을 시키는 거고 어디든 뭐 월봉을 보든 연봉을 보든 분봉을 보든 자기의 길을 찾는 게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투자는 끝나는 거죠, 뭐죠? 평생 맞습니다. 죽기 전까지 오렌 버핏 할아버지처럼 90세까지 투자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겁니다. 예. 그러면 뭐 비슷한 말이 될 수 있겠는데 성공한 투자자들의 투자 습관이나 주변에서 또 성공한 투자자들 보실 거 아니에요. 그쵸. 저 사람이 좀 다르다. 이런 게 느끼는 것들은. 저 주변에도 큰 손들을 보게 되면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월봉으로 보고 투자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단타는 수익의 한계가 30억이다. 30억이다. 근데 월봉을 보게 되면 300억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예, 무기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종목이든 이게 있잖아요. 월봉상 시세를 내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상 시세를 내는 구간이 아니라 월봉상 시세를 내는 구간을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제 뭐 그게 참 어렵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수익률을 먹는 게 힘든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정말 큰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가치 투자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미국 시장과 정말 다르게 변동폭이 정말 크고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월봉상으로 시세가 분출되는 부분은 크게 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한 다 그런 공통점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뭐 저도 밀리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를 전달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오셔서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까 실전 투자를 위한 노하우들을 예를 들면 일단 장 흐름을 먼저 봐야 되고, 그죠? 그렇죠. 추세를 봐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어쨌든 간에 조금 좁혀서 어떤 산업이 섹터가 이제 되느냐를 잘 되는 쪽에 가서 놀아야 되니까, 그죠? 당연하죠. 갈 것이고, 거기서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종목 접근해서 종목을 캐치를 하느냐, 예. 그리고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실전 개인 투자자로 한국 증시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위한 실전 투자 팁, 뭐 노하우, 김한철 연구원이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끝나고 이제 커피 사드릴 테니까 좀 풀고 가요. 뭐 일단은 다 개인마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매매 기법이란 거는 굳이 설명을 드리는 게 여기서는 무의미할 것 같고 일단 시황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걸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주식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보면 앉아서 쉽게 클릭 하나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클릭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은 정말 무수한 필터링이 거쳐져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도출이 yes or no, 매수, 매도 이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거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험난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환율을 보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한국 증시,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업종 섹터가 현재 증시에 맞게 움직이는지. 예를 들어서 현재 코스닥이 박스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주도주를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선택이 있고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과정인데 이게 글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다고 한 번에 캐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일단은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리면 정말 무수한 많은 필터링이 좀 필요하다. 거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큰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로 살아가는 방법,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뭐 우리가 국가를 뭐 우리가 사는 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메이저 시장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전 세계 시가총액의 고작 한국 주식시장은 네. 여러분들 몇 프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뭐 2,000조 되는데 세계 전체 글로벌 시장의 파이 중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이 비중이 예, 여러분들 몇 프로? 알고 계시면 한번 답 좀 한번 주세요.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 아시는 분 해주시고요. 그 답은 좀 이따가 보고 오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먼저 환율은 우리나라 외국인들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체력을 사실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게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환율을 보고 글로벌 증시 보고 한국 증시 보고 섹터 보고 종목 선택한다. 그죠. 그럼 마지막에 종목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종목도 많잖아요. 그죠? 그쵸, 그럼 그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뭐 재물을 많이 본다든지 뭐 기술적인 파동을 본다든지 평상시 어떻게 좀 종목을 좀 워치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 부분만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파동입니다. 파동. 네. 네. 아까 언급했던 엘리어트 파동, 물론 아까 아까 봤듯이 엘리어트 파동이 끝나는 파동, 상승 3파가 끝나는 지점에 당연히 베팅 안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파동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이 끝나고 밑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아까 언급드렸던 시장에서 업종별 섹터라고 하죠. 코스피, 코스닥이 박스권에 들어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이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주기차게 올라갔을 때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런 섹터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별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봤을 때는 뭐 시장에서의 뭐 관심도 오겠죠. 뭐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주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아까 언급드렸듯이 파동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파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그런 파동을 보고 근데 파동만 보면 예를 들면 오해할 게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주시고 기업의 내용이나 재무는 안 보느냐 그건 절대 아니겠죠. 그렇죠. 예, 내부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런 여러 요인들 가운데 그 추세와 파동을 본다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무역 강국인데요. 네. G20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우리는 참 행복한 게 우리가 살았던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선조들의 살았던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살 거고 제일 삽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뭐 직장도 어렵고 뭐 주식도 어렵고 다 살기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그래요. 근데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네. 버지뉴님은 10대 강국이자는 10%는 안 될 거고 한우리님은 7% 정도 될까요? 네, 미국은 40% 넘을 거고 맞아요. 미국은 40% 넘고요. 네, 점점 근사하게 가면서 엘리사 조님께서 2에서 3% 아닌가요? 1.5% 그렇습니다. 2%인데 2% 그죠? 정확히 보면 1.92인가 뭐 그러니까. 세계 시총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수출은 잘하고 강대국일지 모르겠지만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2%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글로벌을 먼저 보고 맞습니다. 국내 증시 대응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좀 뽑아 먹어야지. 가시기 전에 해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혹은 국내에서만 해도 돼요? 해외 투자는 머스트 해브로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생각 있으세요? 지금 여기서 해외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상식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외 투자는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뭐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환차익 때문에 지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변동성 세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가 고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투자를 해보는 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긋난 것 같고요. 그래도 세계를 이끌어가고 글로벌 증시가 이끌어가는 당연히 미국 다우, 그다음 나스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언급드렸듯이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 베팅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들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언급드렸듯이 큰 사이클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큰 하락이 있는 다음에는 큰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굳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네. 잘 아는 국내 주식시장에도 기회가 있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한철 연구원과 함께, 김한철 연구원이 누구시냐? 그래서 이제 메이저 경제 TV 찾아봐야지 이런 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이제 또 독립을 준비하고 이제 계셔가지고요. 투자도 하시고 아마 그 사이트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모트 방송에서도 뵙고 제가 좀 들을 인사이트가 많아서 오늘 모셨고요.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어떤 큰 흐름을 그리시기 때문에 이런 주간으로 모셔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러 큰 흐름을 보고 나서 한 달 뒤. 1개월 후쯤이라도 1개월 후면 지금이 11월 말 그때 돼갖고 이제 우리가 상황 보고 나서 계속 잘 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12월에 밀린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파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일자를 정해서 그날부터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그때도 어떤 말이냐? 혹은 이제 생각했던 시기보다 조금 빨리 혹은 이렇게 해서 정말 큰 폭의 변동성이 한번 또 확 온다면 우리가 50포인트 이틀 빠지면 사실 시장 또 패닉 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김한철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거를 다시 되새기면서 김한철을 소환하라.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김한철 연구원과 또 얘기해서 큰 흐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는 아쉬움이 있어야 됩니다. 방송에 아쉬움이 있어야 돼서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오늘 증시 초대석 김한철 연구원 만났고요. 인사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 2교시 수업 때도 매우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제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